여타 다른 언론 매체나 기사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온 것처럼 꾸준히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언급한 부동산 인문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표방하는 부동산 인문학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새 언론 기사나 여타 부동산 전문가들의 글을 접해보면 6월 전후로 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에 따른 금매는 소진되고 6월 이후 버티기 및 세금 전가가 이루어지면서 폭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담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 정책에 기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부익부 빈익빈 벼락거지, 벼락부자 등이 양산되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재테크에 목매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연봉을 차곡차곡 모으면 크지는 않지만 인서울에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위 벼락부자라고 하는 그들은 과연 벼락부자가 될 줄 알았을까요? 그들은 근로나 노동을 하지 않고 자본소득으로만 먹고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최근에 조금 돈이 많아진 노동자이자 근로자일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론은 그냥 조금 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되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사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벼락부자가 된 그들도 특별히 어떠한 노력을 해서 벼락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벼락거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요새 나오는 언론 기사나 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에 휘둘려 조급해 하시거나 성급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급해하고 성급해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도 인생은 다 사라지고요. 다 세상은 돌아갑니다. 내가 그렇다고 평소에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90년대의 교훈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타 다른 언론 매체나 기사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온 것처럼 꾸준히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언급한 부동산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명분이나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남들이 다 하니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부자가 되려 하는지, 왜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다 취업을 하니까 취업을 했습니다. 나름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갔고 주변에서 성공했단 말도 들으며 직장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회사가 끝나고 평소 같았으면 술자리를 가졌겠지만 그냥 집으로 바로 와서 월요일 출근 전까지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취직하니까,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그게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성찰 아닌 자아성찰을 3일간 하고 보니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 가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부동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분과 성찰, 마인드 정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주제 파악과 우선순위 정하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 현재 위치에 대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보다 좋은 곳에 살고 잘 버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를 괴롭히고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나름 주변에서는 가히 이루지 못할 재테크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제 전편 영상들을 보면 어느 정도 다들 유추는 하시겠지만 누구나 원하는 목표고 굉장히 힘든 목표입니다. 처음 며칠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온 저의 30대가 무언가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그 목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곧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젊은 나이지만 짧게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부동산업을 시작하기 전 청년 마르크스였던 20대의 정통 사회학도였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본주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신념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본가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천민자본주의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자본주의의 선봉장에 서서 자본주의를 예찬하고 자본의 힘을 전파하고 다닐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역시 어떠한 경제학적인 지표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 상승 곡선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부합하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요인에 의해 다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시기에 바로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주와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기에 무언가 학문적인 분석과 거시 경제 지표만으로는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내가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주거 형태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락강은 거울 자아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내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부동산 재테크를 왜 하는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여론에 흔들리면서 조급함을 갖지 않는 부동산의 정석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